간단하게 근황 토크할까요? 한번 사진첩을 좀 봐볼게요. 저는 1년 전과 변함없이 G.O.D 콘서트에 잘 다녀왔습니다. 뭐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 1년 전과? 제 체력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런. 너무 눈 뜨고 바로 온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콘서트 규모가 좀 커졌어요? 항상 같은 데서요? 네, 같은 곳에서 하고 올해도 작년처럼 360도 전체 와. 한 번 간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360도면 정면에서도 보고 양쪽에서도 보고 후면에서도 봐야 그 볼 수 있는 곡의 정면이 다른 곡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3번을 하는데 3번이 아니고 4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사면으로. 곡마다 사면으로 사면으로 내가 이들이 다 가야 시작을 되지. 그렇게 해주면 사면으로 내가 이렇게 뭐 해줘야 사면을 다 가야 되는데.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게 올해 한 번밖에 못 가서 어디로 봤어요? 저는 그 돌출 쪽 정면이어서 좋았는데 어떤 곡은 A, B에서 시작하고 또 저쪽에서도 그 후면 빵댕석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시작하는 안무가 또 멋있는 곡이 또 있어가지고 빵댕석. 그 막내가 뭐 40몇이고 첫째가 50몇이라는 그런 지인에게 글을 봤어요. 인스타 스토리. 막 이제는 막내가 40몇이고 맞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콘서트장도 더 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네. 맞아요. 근데 요즘 군산에서 제일 핫한 데는 여기잖아요. 붕어빵? 붕어빵 연구소들. 네. 연구소 클러스터. 겨울간식 연구단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에서 계란빵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두바이 이제 와플을 게시했는데 한 명이 샀어.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메뉴판에 포스에다 입력을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주문하면서 두바이 해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옆에 친구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됐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이거 그 와플 봉투만 벌려달라고. 누나 그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지금 긴장되더라고. 첫 곡에? 첫 게시기도 하고 이걸 사 먹는 사람이 있다니. 군산의 트렌드를 만드는. 맞아. 내년도 축제 행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팔자에도 없는 추러스를 지금 굽게 생겨서 다음 주부터 추러스 이제 트렌드가 돌고 돌아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 막 다양한 그런 긴 유행이었잖아요. 이 패션도 돌고 돈다듯이 이 먹거리 간식 디저트도 돌고 도는 거예요. 추러스의 시대가 추러스의 시대예요? 그때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누가 시대를 열었어요? 좀비딸? 아니 그 마라탕이나 뭐 탕후루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시대마다 반짝거리면서 뭐 인형 뽑기 지금 인형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들이 추러스를 좋아해요? 스페인 추러스 이 정도 15cm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파는데. 원래 그랬는데 이제 바뀌어서 한국식으로 이제 또 변형돼서 다양한 토핑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게끔. 난 진짜 잊지 못해. 스페인의 그 초콜릿의 그 진짜와 그 추러스의 맛있어. 적당한 그 뭐라 해야 돼? 굽기와 그 쫀득바삭이 같이 있는. 그럼 이번에 연구하시면 평가해 주시면 되겠다. 네, 저는 그래서 한국 거 추러스 잘 못 먹어요. 우와. 나는 스페인도 가본 적도 없고 스페인 추러스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여기 모르는데 여튼 지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할. 연구 보고서 쓰셔야 되는데. 네, 바쁜 삶을. 다은님 아마 연구 보고서 때문에 못 오세요. 혜지는 어떻게? 저요. 바야흐로 겨울은 김장의철. 어. 그래서 저희 집 고기를 김금수 여사님께서 여기저기 나눠주고 싶으셔가지고 저희 집은 원가족이 5명밖에 안 되는데 4명 이제 동생은 나갔으니까 근데 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120포기를 합니다. 와. 근데 그 담을 이런 게 있어요? 통 같은 게 있어요? 있고야만 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보낼 건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통도 알아서 다들 챙겨오세요. 그래서 담아가시고 그다음에 땅에도 묻나요? 묵은지 묻듯이?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김치 냉장고가 많아요 집에. 김치 냉장고가 많아요? 냉장고가 많아요. 몇 개나 돼요? 일단 저온 창고가 하나 크게 있고요. 와. 저장 한번 소개시켜줬잖아요. 혜지네 아버지네 집 놀러 네, 가서. 크게 하나 있고요. 밖에 냉장고가 2개 있고요. 안에 냉장고가 2개 있고요. 아니다, 밖에 냉장고 3개 있다. 지어내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갑자기 없어. 창고가 있는데 5개나 있다고요? 일단 저온 창고. 이 부분만 창고도 들으시는 있어요. 분 되게 의아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몇 평이야. 그 넓지. 일대가 네, 혜지네 땅이라는 얘기. 집 자체는 되게 작은데요. 밖이 넓어요. 밖이 냉장고가 넓어요. 일단 들어갈 공간이 다 있고. 그니까. 밖이 넓습니다. 냉장고 그리고 그날 엄마의 그 주 임무는 김장에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엄마는 토크? 뭐예요? 맛만 이렇게 보고 점심에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 먹는 게 엄마의 또 낙이어가지고 고기 삶고 반찬하고 하는데 엄마는 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 김장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다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수육에 김치를 먹습니다. 네, 정이다 정.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에 큰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과장님이 그만두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모든 게 정해질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달리기 열심히 하겠네요. 코르티솔이 꽤나 높아질 것 같아요. 최근에 달리기 안 했거든요. 좀 다리가 아파서. 근데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많이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상도 받고요. 축하드려요. 네. 무슨 상 받은 거예요? 도지사상.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줬길래 받았어요. 와 잘해서. 대박이다. 오래 다녀서 준 것 같아요. 도지사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효대사 해골물 먹은 동굴이 부안에 있는 거 아세요? 거기 갔다 왔어요. 혹시 먹고 왔나요? 먹잘 게 못 되더라. 원효대사도 썩은 물을 먹었는데 마음가짐에 따라 달랐던 거잖아요. 그 눈 뜨고는 좀 놀랐겠다. 저는 낮에 가가지고 다행히. 원효대사 밤에 먹었잖아요. 아무튼 그 먹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곳이 부안에 있더라고요. 계암사라고. 계암사. 이사입니다. 저는 진짜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감기 걸려가지고 좀 골골댔는데 오 마스크 벗었네. 그래서 어저께 향화촌이라고 불가마 한증막 있더라고요. 맛있잖아. 맛있다고. 갑자기 불가마도 불가마인데 먹어요? 맛이 거기 또 맛있잖아. 어떤 게 거기 맛있어요? 근데 지금 파는 거가 중단돼가 식당이 중단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배달시켜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됐는데 시킬 수 있더라고요. 거기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감기를 떨치기 위해서. 이거 상평이랑 양대산맥이요? 여기 백숙 위주가 어, 맞아. 맛있는 백숙이 걸로 알고 있어. 있어요. 잘하네요. 군산 닭볶음탕을 향화촌. 좋아해서 음. 상평으로 갔는데. 웃고 가고 있네. 싶다. 좋아요. 그때 혜지랑 같이 갔었잖아. 상평은 갔지. 그 나무 큰 거 좋아. 상평은 뭐예요? 상평 한증막. 근데 24시예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 주무시려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대요. 아, 밤에 12,000원이거든요, 성인 기준. 그럼 엄청 싸잖아요, 음. 숙박비가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 상평 하고 있는 거 맞아요? 2024년부로 문 닫은 것 같진 않던데. 그래요? 여기 좋아요? 여기야? 닭볶음탕이 안에는 맛있어. 못 들어가 봤어요. 네, 음식만 먹고. 맛집이었구나. 그래도 된다. 아 진짜? 올리브님 따라서 갔는데 나. 맞아. 어. 친구의 친구네 가족이 하는 데라서. 그러네, 밥이 맛있대.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한번 가야겠어요. 저는 겨울에는 조금 지지러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매주 그렇게 놀러 다니면 언제 쉬냐?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지지러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를 아예 지지러 가요. 아 약간 김장처럼 1년 에너지 저장하는 거예요? 그 나영 언니네 뭐 아시는 부안에 해수찜. 해수찜 좀 좋고, 다음 주에는 아일랜드 림이라고 태안에 있는데 거기도 스파가 진짜 잘 돼 있어. 지지러 갑니다. 직원 할인으로 가시나요? 아니 친구 직원 할인. 제 건 아니에요. 올 초에 제천 리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갔어요. 눈보라 와서 아 내려가는 거기. 거기 3월이었는데 눈 내려고. 재밌었어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끝내주는 인생이라는 이슬아 작가 책으로 이제 모임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책을 읽고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네. 네 저는 지난번에 참여하지 않았던 혜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메일 쓰기도 읽으셨잖아요. 읽었습니다. 그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한번 저희 팟캐스트 듣고 약간의 뭐 후기나 아니면 이 부분 좀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아쉬운 건 하나도 너무 없고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책 읽고 팟캐스트에 못 오긴 했지만 그 책은 팟캐스트 전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천을 5만 간대 하고 다녔다. 제가 추천하고 다니는 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5만 간대 했다. 그리고 추천한 사람마다 다 반응도 좋았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 책 너무 흥미로운데 싶은 책을 만났어서 그 책 이후로 다시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기대하면서 읽었어요. 그때 팟캐스트에서 홍보하셨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여기에서 나온 그 편집자의 끝내주는 인생을 한번 읽어보자.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책을 읽었거든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네. 하지만 제 취향은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글쓰기. 둘 다 인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네. 그런데 저는 아직 인생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가 좀 더 마음이 왔던 것 같긴 한데 여튼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이슬아 작가 특유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구경하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공감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재밌긴 했어요. 즐거웠어요. 책도 금방 읽었어요. 나린이 방금 또 소름 끼쳐하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저 그 인생 키워드는 아예 생각을 못했고, 그러면 그 이슬아 작가님이 인생이란 키워드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목은 나중에 지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에 내가 꽂히는 게 그 단어면은 근데 꽤나 여기에 쓰인 문장들도 다 인생이란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라는 그 고찰로 써져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메일 그 책에서 쓰인 인생은 뭔가 20대나 사회 초년생이 도전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시작 지점인 것 같고,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끝내주는 인생의 그 인생은 다양한 경험들을 그래도 해본 그 인생의 중반 지점? 그 정도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인생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책에 대한 감상이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감상을 얘기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메일 책이 훨씬 좋았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좀 어른들이 읽기에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스라 작가 특유의 그 톡톡 튀는 그런 매력들은 조금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약간 사그라들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좀 줄어들면서 대중화된 표현들이 훨씬 많아서 대중들이 읽기에는 오히려 이게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에피소드 구성들 자체도 되게 다채롭고 누가 읽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다들 그 인생에서 접점이 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공감이 좀 되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읽기에는 훨씬 그 문장이나 그 이스라 작가 그 특유의 감성들은 이메일 책에 훨씬 많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 원래 책 기획할 때 기획서 쓰잖아요. 네. 책 어떻게 독자는 누구로 독자층. 설정할 거고 뭐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갈 거고 뭐 그거를 쓰잖아요. 네. 둘의 그 타겟팅한 그 독자가 누구였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렇구나. 각자 따로따로 우리의 그 느낌과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그럴 수도 있겠어요. 혹시 친한 분 없으세요? 어떻게 저기 편집자님께 이메일 네네. 한번 공 써볼까요? 작가님께 혹시 이쪽으로 알게 되면 말씀. 방금 들은 생각인데 여기 글 마무리쯤 가면은 코로나 시절인 게 좀 드러나는 게 많았고, 이게 출판한 연도도 그렇고 뭔가 코로나 때 쓴 글들이어서 조금 약간 침체되고 차분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활동이 제한돼서 뭐 산책으로 달리기 하시고 운동도 과거에 했던 운동들을 떠올리시고 뭔가 이런 걸 그리워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잠깐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전 책은 그 이메일 그 쓰기는 우는 지점이 많았는데 웃는 지점도 많았지만 요거는 좀 웃는 지점이 많았어요. 좀 저도 한 3번 정도 깔깔대고 웃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없으셨어요? 저는 그 큐가 그 발라드 틀어놓고 요가하는 그거 하면서 가로로 진짜 폭소했거든요. 그 동작이죠. 발라드에 맞춰서 하는 그 요가 그거 할 때 진짜 너무 약간 웃겼고. 상상가긴 했어. 저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고, 그리고 그 정령부대였나? 어떤 부대 그거 얘기도 좆됐었다 뭐 이런 거가 동생이랑 둘이 네. 봤던데. 그런 케미랑 이런 특별한 경험들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유쾌함들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웃는 지점이 좀 많았다라는 소감입니다. 저는 이거 코로나 때 일간 이스라로 접했었던 글이었고요. 여기에 사연들은 좀 많긴 한데 그거는 차차 풀어가도록 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때 이제 이원 작가와 이제 만나고 어떤 그런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원 시인 자체가 한 단어에 되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또 깊게 파고, 또 영어 그 레슨 하면서도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느끼는 이스라 작가는 어떤 거에 이제 뭔가 이 단어를 깊이 판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인물들을 만났을 때 좀 잘 흡수한다 해나?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책은 본인의 개성과 특성을 잘 살린 거라면, 이때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약간 정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규제와 탄압이 많았습니까? 5명 이상 만나면 안 되기도 했고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시절이.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 딱 정점에서 쓴 거예요. 2명 내지 3명에서만 그랬구나. 만날 수 있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2명 내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이 그다음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어서 되게 재미없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 타임 책. 자체가 달랐겠다. 그때 읽을 때도 그 뭐지 일간으로 날라오는 메일 자체도 그닥 재미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기 편집자님이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책을 봐더라도. 저 다른 책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적인, 저는 산문이나 수필 에세이를 좋아하지 시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뭔가 함축적이고 뭔가 이 단어에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더 강한 책이어서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책이에요. 그 이원과 이 편집자와
막 그렇게 약간 네. 딥한 이스라엘 콜라 보면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사진도 딥한 사람이고 어. 그다음에 편집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하니까 한참 연애할 때니까 얼마나 더 영향을 세게 받았겠어. 깊은 영향이 여기에 다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지금 잠깐 사이에 시대에서 얘기다. 왜냐면 이메일 쓰기는 또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라는 그런 희망찬 뭔가 음. 느낌이 날 때쯤 나온 거고 이 책은 또 그런 시기에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시 못하겠다. 그리고 그때 온앤오프라는 프로였나? 그때 당시 관찰 예능의 정점이고 브이로그 형식이 막 엄청 높았을 때 21년도 22년도 그 사이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사회 매체적으로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시기도 했고 이제 해엄 출판사로 출판사를 만들어지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독립 출판 이사야작가가? 그 당시 우리 생각해 보면 책 내는 시점이 그쵸. 코로나 시기란 말이죠. 맞아. 그래서 되게 뭐 경향신문에도 막 쓰고 그런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출연하고 해서 되게 바빴을 시절이에요. 글도 되게 많이 쓰고 그런 시기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글 쓰면서 괴로워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그랬던 시기에 마주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는 조금 우울한 지점이고 또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재미라는 건 좀 사라져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맞아. 그런 거 웃기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슬아 작가의 그 재능 같은 거 그치. 또 있어요. 그치. 되게 생경한 어떤 상황을 되게 웃긴 것으로 이렇게 소화해내는, 표현해내는 그런 거는 원래 이 사람의 재능이긴 한데 이메일 쓰기가 매화 울렸다면 맞아. 이거는 조금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무시 못하겠다. 질문을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신데 애석하게 못 준비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좀 괜찮아요. 연구하는 게 저는 바빠가지고. 이런 소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저하고 다르게 느낀 지점들이 재밌고 저는 이제 책을 여러 개를 이제 이슬아 작가님 거를 읽으면서 이래서 이분이 이렇구나라고 느꼈던 게 거기 책에서 편집자에 대한 애정이 항상 한 부분이라도 꼭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출판사와 잡지사의 편집자였던 것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본인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사실 이원 작가님과 이슬아 작가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는 사실 크게 몰랐는데 이 책에서 또 잠시나마 이렇게 티저처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이 뒷이야기가 또 궁금해지게 만들어서 또 두 분이 쓰신 책이 또 궁금해지는 약간 이슬아 작가님의 책은 중간중간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조금 연결되어 있지 않나 라는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155페이지를 보면은 작가님이 이제 가족들을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바라보는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 아빠의 엄마 향자는 좀 매정하지만 정말 훌륭한 가수입니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자유형으로 헤엄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엄마의 엄마 존잔의 집에는 정말 훌륭한 된장, 고추장, 간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나만 아는 이런 특성들로 우리 가족들을 소개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떠오를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이것처럼 할머니를 각자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질문 받고 엄마 준비해야 돼. 어머니도 좋아요. 저도 어머니도 할머니 몰라요. 본 적이 없어. 근데 저 할머니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저도 그래요. 소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 할머니 얼굴과 심윤래라는 성함만 알아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맨 처음 부분에 할머니에 대해서 또 맞아, 무당이셨던 그분에 대해서 맞아. 또 이렇게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지만 아는 가족들로 해가지고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그런 글을 썼었어요. 엄마 사용 설명서라고 쓰다보니 책에 썼었어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기억나네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되게 기분 좋게 읽어주셨어요. 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선물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다 보니 책을 보시고요. 일단 작가님의 어린이 작가님의 엄마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희는 그럼 김금수 여사님 소개 못 듣는 거예요? 쓰다 보니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이슬아 작가도 꼭 그 에세이들을 이렇게 이어주게 해서 반갑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책 읽을 때 나 이분 어디서 봤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을 느껴보세요. 우리 엄마의 이름은 맑은 물 정수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주민센터 노래교실에 다니시는데 새 노래를 배워 오시는 날이면 하루 종일 같은 노래를 들고 연습하십니다. 지난 가을엔 고척돔으로 조용필 콘서트에 다녀오셨습니다. 나이 들어도 나를 아끼는 방법을 잘 아는 분 같습니다. 뭐야? 왜? 글 써왔잖아. 그니까. 아니 질문에서 이거는 해보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맑은 물 정수 너무 좋아요. 이름이 정수여가지고 핸드폰에 저장을 맑은 물 정수 이렇게 해놨어. 엄마를 안 두고 성함을. 근데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콘서트에 가는 여자 몰랐는데. 덕질. 저도 몰랐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덕질의 내가, 뿌리가 거기 있구나. 유전자가 엄마한테 갔구나. 그래, 우리 어디서 통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저도 우리 엄마의 왕성한 활동량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냥 해볼까요? 그냥 해. 저희 아빠는 왜 그런 군이 홍구입니다. 왜 그런 군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항상 설명하기를 좋아해서 아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왜 그런 군이 그냥 사투리인가 봐요, 아빠가 쓰는. 그래서 항상 그 왜 그런 군이 홍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요. 아빠의 그 행복론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뭐냐 혜지 엄마, 안 그냐 혜지 엄마, 뒤에 안 그냐 혜지 엄마까지 포함해줘요. 문장 열고. 꼭 엄마의 호응을 확인하세요. 네. 그렇게 다정하게는 안 하시는데 엄마가 맞다 그러면 안심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행복이지, 안 그냐 혜지 엄마, 이거 왜 그런 거니? 그리고 제 아빠는 자기가 아빠인 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아빠가 있는 저희를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맨날 저희가 딸들이 3명이니까 집에 갈 때 엄마, 아빠 이러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빠는 딸들이 그렇게 힘차게 아빠를 부를 때 너무 좋대요. 근데 부럽기도 하대요. 자기도 좀 그렇게 오랫동안 아빠를 부르고 싶었는데 자기는 부르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부럽대요. 그래서 오래 불러드린다고 했어요. 네, 왜 그런 군이 홍구는 화도 잘 내고요. 웃다가 울어요. 갱년기라 없어. 갑자기 울어. 갱년기라 감정 조절이 잘 안 네, 돼. 감안할게요. 네. 홍구는 농사에 있어서는 척척 박사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한 번씩 요즘 그 아빠의 아지트가 있는데 그 친구들 집에 갔다 오면 표현 수업을 받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한 번씩 엄마에게 뭔가 표현하거나 로맨틱한 말을 하면 아빠 학원 갔다 왔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빠 놀리는 거에 아주 신나했어. 네, 맞아요. 아빠랑 엄마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생각해오지 못했는데 묘하게 저는 왜 여기 와닿았냐면 저희 어머니 이름이 향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이 했는데 저 방금 생각났어요.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향자는 반의사예요. 본인이 항상 나는 반의사다. 우리 집에도 무면허 있어. 왜냐면 저희는 남매가 4명이니까 이제 엄마가 웬만한 의사 선생님이 그 처방을 내려주시기 전까지 집에서 넌 뭐뭐다 라고 해서 가면은 맞거든. 의사 선생님 말하면 맞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렸을 때 항상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맨날 항상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는 반의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스스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진단을 받고 또 어머니한테 들려주면 어머니가 되게 좋아해요. 그냥 그걸 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엄마도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또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크면서 들더라고요. 여기 에피소드들이 되게 주제들이 다양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 부모님하고 영월 갔던 그 에피소드 너무 좋았거든요. 신혼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쵸. 떨어져 살 때 아버지 일하는 엄마가. 곳으로 이슬아 작가하고 동생하고 엄마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잔잔하게 시작하면서 마음을 쿵 때리는 그 문장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76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문단에서 저는 엄마가 더욱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더욱더 아빠가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여기서 가슴을 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나이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떠올려 봐도 유년 시절에 부모님의 이런 젊은 부부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부모님을 바라봤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지금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된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글이 되게 아름답다라는 그 정서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에피소드가 제일 좋았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그 유년 시절에 부모님을 바라봤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자주 들어요, 엄마 아빠 옛날 얘기. 물어보기도 하고 재밌어요, 웃겨요. 근데 첫 만남부터 웃겨요, 엄마 아빠. 처음에 만났는데 엄마가 도망갔어요.
아빠랑 엄마랑 처음 이렇게 선을 보는데 아빠는 할머니가 안 계셨으니까 고모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모가 같이 동행해서 선 보러 갔대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니까 옆에 앉아 계시고 어머.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엄마가 싫다고 도망갔어. 그때 22 이랬을 때니까.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흐르고 나서 엄마가 이제 안 만난다고 했는데 외갓집에 찾아왔대요. 아빠가 담배 한 보로 사들고 외할머니한테. 외할머니가 흡연자셨대요. 그 정보는 어디서 수집하신 건지. 아빠가 엄마. 그래서 아빠가 가서 딸내미 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엄마가 싫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엄마한테 사람 괜찮더만 왜 그냐 이렇게 했대요. 담배 근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랬을 아무래도 수 있어요. 플러스 외할머니도 못 만나봐가지고 제가. 근데 외할머니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빠가 다시 집으로 전화를 했다 했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는 마음이 좀 바뀌어서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고 그랬나 몰라도 다시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만났는데 아빠가 고모와 고모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와 고모 할아버지의 코칭을 받고 차를 빌려서 어딘가를 갔는데 안개가 너무 꼈다고 오늘 못 갈 것 같다 하니까 자고 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뭐라 해야 돼 목숨 걸고 아빠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대요. 그 이후로 아주 진척됐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둘이 이렇게 엄마 처음 시집 왔는데 아빠 형제도 줄줄이 3명이나 같이 살고 있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어디 물어볼 데도 없이 막 반찬 동네 이모들한테 배워가면서 요리해 준 거 아빠 막 그때 한참 농기계 하나 있어가지고 돈 잘 버는 거 뭐 그런 얘기 큰딸 잘 먹인다고 파스테루 분유 사러 시내 갔다 온 이야기 막 이런 거 저런 거 아빠가 한 번씩 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삼촌들의 그 젊은 모습도 다 기억나요. 응, 삼촌들이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그 뚱뚱한 컴퓨터 있잖아요. 이렇게 쳐서 하는 거 그거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팩맨 그 삼촌들한테 켜달라고 해가지고 게임하고. 진짜 어릴 때 그런 경험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삼촌들 친구도 다 제 친구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혜찌는 부자다. 네, 저 그러니까. 사람 이래저래는 부자. 부자다. 네, 사람 부자. 좋은 창고 한번 놀러 오세요. 저번에 갔을 때 저온 창고는 못 보셨어요. 아, 그걸 안 보여줬구나. 우리 엄마 보물인데 보물창고. 왠지 그 이영자님 그런 창고 같은 그런 모습. 아마 전쟁 나도 6개월은 먹고 살 거예요. 거기로 대피해도 될까요? 네, 1년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예요? 젊은 엄마 아빠. 젊은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제가 엄마 생일 선물로 그때 당시 액세서리 집 가가지고 엄마한테 잘 어울리겠다. 왜냐면 그 당시엔 엄마가 젊으니까 엄마 머리도 길고 하니까 예쁜 분홍색 리본 핀 같은 거 큰 핀 머리 이렇게 하나에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엄마가 스타일이 그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 예전에 본 거 같거든요. 가지고 계신 거를. 근데 그런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젊고 예쁘니까 그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지금 방금 좀 떠올랐어. 근데 뭔가 엄마 아빠의 어떤 젊었을 때 모습이 뭔가 저도 뭔가 이렇게 기억나는 건 이렇게 없어요. 작가님처럼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아빠 사고 나가지고 엄마가 우리 둘째 업고 저 손에 잡고 버스 타고 다녔던 기억도 있고 엄마가 아빠 병문안 가느라 이모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챙겨준 기억도 있고 엄마가 그 전화 받던 순간도 기억나요. 아빠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막 이모한테 빨리 전화해서 이모가 우리 밤새 보고 있고 엄마는 막 가가지고 아빠 사고 난 거 수습하고 막 이런 기억이 안 나요. 제 첫째여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놀라기도 했고 그런 감정들이 그때 약간 인사이드 아웃의 핵심 기억이 된 기억으로, 건가 봐요. 이 책에서 좋았던 챕터 공유해보죠. 저는 그거였습니다. 저 그냥 궁금한 건데 무대 위에 뭐 있잖아요. 김태리 배우가 뭐 상 받아가지고 그냥 그 내용인데 거기 어디 자의식 네, 맞아. 자식 천국, 어. 자식 근데 지옥. 그 부분에서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많은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뭔가 소감이든 뭐든 공연이든 뭐든 해보신 적이 있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저는 무대 공포증 좀 심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이 책 읽으면서 갑자기 소름 끼쳤던 게 그때 복면가왕이 한참 유행이었어가지고 복면가왕이라고 해서 카페쇼의 메인 행사 그런 쇼 같은 게 있었어요. 커피를 맛있게 뽑아서 빨리 제출한 사람이 이기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소속도 가면으로 가리고 시작했는 건데, 하여튼 저는 1승하고 1패했거든요. 그 패한 사람이 내리 연속 우승을 해가지고 15승 해가지고 하여튼 커왕이 됐는데, 어쨌건 저는 1회 한 번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갑자기 우승 상금 주면서 소감을 말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막 따봉따봉 하고 있었는데 너무 그 기억이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라고 했어. 뭔가 배설을 했어. 뭐라고 했을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을 없는 채로 뭐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무대라는 단어를 딱 떠올랐을 때 그때 장면에서 소름 끼쳤던 나의 부끄러움이 막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근데 말 잘하셔가지고 무대 공포증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밴드 공연 같은 거는 잘하시지 뒤에서 드럼만 치면 되니까 아, 그거 제가 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말하는 게 싫구나. 공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이게 보잖아 이렇게. 여기는 집중해서 하잖아요. 붕어빵. 붕어빵은 일단 조명이 다 켜 있는 상태고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하는 거라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극단에서 연극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공연이 아이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네, 그거 두 번째 아, 첫 번째 어린이 공연. 도깨비 이렇게 하는 그 달랑달랑 그거 할 때 제 동네 안악이었거든요. 그 큰 배역도 아니었고 작은 배역이어서 정말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뭐 두런두런 얘기하는 장면이었는데 딱 시작하는데 완전히 새까맣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 태어나서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근데 했어요? 그 옆에 베테랑 배우님이 제 대사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뭘 외워서 그렇게 출력을 못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정말 이건 아찔도 아니고 그냥 새까매서 진짜 그 새카매져요? 진짜? 정말 새까매져요. 정말 새까매져가지고 아니요, 저도 새하얘- 새까매 전 새하얘 이어서 할게요. 새카마카 전 새하얘. 네 새하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말하기 중국어 했어가지고 중국어 그 말하기 대회. 대회를 나갔어요. 맞아. 근데 그게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는데 이제 예선은 그냥 이런 어떤 강의실 같은 데서 앞에 이제 심사위원이 있고 막 하는 거예요. 하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선은 이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시민문화회관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한 명씩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막 잘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지점에서 딱 머리가 새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정적이 왔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지금 생각해도 대처를 잘한 게 그냥 인사를 하고 내려왔어요. 고등학교니까 그냥 유창하게 하다가 그냥 멈춰진 지점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왜냐면 뭐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혹시 그게 준비한 분량에서 어느 어느 정도 정도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근데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뭐 저보다 잘한 친구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갑자기 예선을 통과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거여서 저는 그 무대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진짜 기분이 좋아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경험.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그냥 웃기고 잘했다. 그냥 잘했다. 예를 들어 제 꿈은 왜 세 개를 누비며 잘 뭐 이렇게 서로 협상하는 거를 아니 그럼 약간 아마 이렇게 협상 안녕히 계세요 외워서 했으니까 맥락이 기억이 안 나. 문제를 맞히지 문장을 못해서. 하다가 그냥 중간에 내려온 거야.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설 일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교회 다니니까 아. 교회 다니면 첫 인사말 옛날에 성탄절에 그런 행사하면 인사말 시킨단 말이에요 애기들한테. 전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라가지고 한복 입고 앞에 서서 그 똑똑한 대표가 되는 아이들이 두 명이 항상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을 뽑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연습 많이 하죠. 근데 많이 절어요. 많이 저는데 여튼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더 귀엽잖아요. 그치. 약간, 그죠. 네. 어른들은 좋게 봐주죠. 그다음에 뭐 성극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춤추고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해서 근데 무대 체질은 아니에요. 저 진짜 무대 싫어해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꺼번에 보는 거.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이제 몇 명 없으니까 뭐 웅변 대회, 뭔 대회, 뭐 말하기 영어 말하기 대회, 뭐 중학교 때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 이런 거. 그리고 진짜 영어 말하기 대회도 중학교 때 뭐 학교 대표로 나가거나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기회를 되도록 안 가졌고요. 뭐 대학교 때도 그냥 그랬고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나오니까 그럴 일이 너무 많아요. 사회 보고 막 이럴 일들이. 그래서 10명, 20명 앞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했고 복지관 기관 방문 오면은 기관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실습생들 앞에서 막 이렇게 강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발표도 많이 하고 최근에 주요한 기억은 레크레이션을 130명을 데리고 사회복지사들 그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반응 좋았어요? 제가 미리 심어놨어요. 아 이게 꿀팁이네. 그리고 혜치는 진행 참 잘해. 잘할 것 같아. 직원들한테 재미없어도 무조건 호응 좀 해줘라.
이렇게 해놓고 관장님한테 진짜 단도리를 단단히 해놨어요. 관장님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해야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액션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진짜 앞에 있는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살신성이라며 막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엄청 웃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그 대처하는 대본까지 다 써서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근데 저는 박수 칠 때 떠나겠다며 그날 이후로 저는 은퇴를 선언한다고 그 앞에서 말했어요. 그냥 그 130명 앞에서. 1300명 우리 관장님이 그때 제가 전체 빙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사장님들 앉아있고 막 하는데 그냥 다 같이 빙고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까지 해서 근데 하는데 관장님이 자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숫자? 아이고! 혼자 막 뭐 있으면 와! 없네! 이렇게 하시고 해서 관장님이 되게 많이 띄워줬고 제가 근데 장점 중에 하나는 높은 사람들을 별로 안 무서워해요. 제가. 그래서 뭐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아무 말 하고 오히려 조금 신입사원 이런 분들 띄워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하니 사람들이 좀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잘 즐기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상품권 받았어요. 저 그날 누가 주셔가지고 근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실수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 그러니까 경우 실수 완벽하다. 실수 실수 경우 왜 없는 줄 알아요? 다 저 진- 대처해놔서. 아니요, 저 진짜 부끄러운 거 잘 까먹어요. 실수 경우 진짜 많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말하고 그쵸. 싶어도.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먹으니까 그래도 절대 싫어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하기 싫은데 해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군대 그 얘기 했잖아요. 전 군대 그 얘기가 뭐 군대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족자 같은 데 써져 있는 그 말도 막 서로 안 맞고 이 상황이랑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막 이런 거 저는 그 상황에서 오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뭐라 해야 돼 그런 분위기와 농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는 내내 깔깔거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동생의 그 패기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리고 그 친구랄 사람 정연이었나? 그 사람의 그 마음도 뭔지 알겠고 이슬아 작가의 그 진짜 멋됐다라고 하는 그것도 되게 있었는데 뭔가 그런 상황상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어. 근데 이게 너무 우습지 않았어요. 아. 너무 아찔했어, 솔직히 아. 말해서. 진짜. 그러니까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전 장병을 불러드리는데 이 강의를 안 들었으면 일단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에 대대장이 이제 집합을 시킨 거죠. 그러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 어떤 그 뭐랄까 유명 인사가 와서 강의를 했어도 관심이 없고 일단 반발심에 더 시끄럽게 떠들고 진짜 거의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더한 짓도 더 할 수도 있고 진짜 막 욕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 관심이 있을 리도 없고 이걸 집중해서 들을 사람 더더욱 없어. 왜냐면 이 점심시간 전후였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후면 다 자. 거의 자. 그리고 전이면 질문도 일단 없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난 그거 아니까 너무 이게- 아찔했겠다. 이걸 좀 조마조마하면서 읽었어요. 이런 상황. 이게 이 정도는 이렇게 감성이 양반이야. 달라. 진짜 그거 듣고 이거를 다시 읽으면 살벌해. 이 노래 하는 것도 쉬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빨리 흐르. 빨리 흘러야 돼. 그렇게 보면서 아주 긴장감 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직장인이니까 이 여기서 그냥 공감이 갔던 건 이 아메리카노 영원, 카페라떼 영원, 핫초코 영원, 오렌지 주스 영원 이 부분이 저는 와닿았던 게 이게 유머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도대체 가격은 왜 써놓은 것인가 이런 점은 왜 이렇게 많이 T적인 감성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짚어주면 그분들이 깔깔대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에서도 이런 사회생활이 필요한 조직이구나 라고 저는 군대를 모르니까 그거 생각도 못했네. 난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가 이 점이 글씨에 맞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간을 넓히고 맞췄잖아요. 좁혀서 이걸 꼭 맞췄죠. 맞춰야 돼. 아, 이 군대는? 네, 이 아. 메뉴판 딱 각이 맞아야 하거든요. 각이 그래서 이거 딱 맞아서 저 안심되었다. 이것도 저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여기면서 읽었는데 걸리버님 얘기를 들으니까 차마 그런 걸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인간극장이야. 나리님 제일 좋았던 챕터가 있나요? 저는 제가 좋으면은 사진을 찍어두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아까 처음 말했던 쿄가 부분이랑 그것도 웃겨.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으로 끝났던 213페이지 그 이슬아 작가님이 글을 마주할 때 얼마나 중압감이 있는지
이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힘들어하면서도 이겨내는, 여기 보면 동파 방지를 위해 아주 살짝만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중압감이 느꼈을지가 느껴졌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같이 저희 글쓰기 모임도 했었잖아요. 그 글쓰기 모임인데도 되게 안 써져서 힘든데, 이거를 맨날 칼럼, 많은 사람이 보는 칼럼이고 이런 글을 마감 기한에 맞춰서 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노하우를 또 전해주신 거잖아요. 끝을 먼저 쓰고 끝난다는 마음을 끝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준 거니까, 저도 뭔가 이제 보고서나 쓸 때 끝을 먼저 쓰고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해봐야겠다. 역시 대가들은 그래도 이거를 이겨내는구나, 이런 점에서 되게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 끝내주는 인생이라는 거에서 이 끝도 뭔가 여기에서 이 에피소드하고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가님 마감 괜찮아요? 저는 마감 잘 지키는 편입니다. 마감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거에 돈이 항상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이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세무 신고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일에 마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신고 일에는 마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자신고 에러 날 수 있어서 항상 2, 3일 전에 마감을 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리고 이게 마감이 안 되면 누군가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마감 단어에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글쓰기 마감할 때 마감일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내재된 그 마감 단어를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와. 우리들이랑 놀다가도 마감한다고 갑자기 네. 종적을 감추고 갑자기 가버린다. 그 마감일도 제가 정한 마감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마감일을 너무 데드 존경스럽- 데드라인은 절대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진짜 존경스럽다. 근데 그게 그 몸에서 체득된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일하면서 다 마감을 꼭 지키시잖아요. 마감 있긴 한데 저는 직전까지. 아, 그때 능률이 가장 많이 올라요. 24, 어. 23시 59분이 최고야. 폭발적이야. 뇌가 그때 진짜 저도 놀라울 정도로. 진짜요? 네. 저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공문을 누가 늦게 줘가지고 이메일을 딴 데로 발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날이 제출 날이었던 거예요. 결과 다행히 보고. 알았다. 이제 이때쯤이겠지 생각하고 회계만 이런 거는 다 해놨는데, 이제 양식이나 이런 게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건 손 안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오후에도 일정이 있어서 오전 안에 그걸 썼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오전 10시 이때 발견한 거예요. 제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전화를 했더니 오늘까지인데요 하고 이메일 발송했는데요 했는데 이상한 데로 발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4-5시간 만에 엄청난 분량의 결과 보고서를 딱 썼는데 잘 썼어요. 이거를 내가 2주 가지고 있어야 이 퀄리티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잘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타 확인하고 딱 내는데 오타도 별로 없었어요. 평소에 오타도 겁내 많은데. 네. 여튼 약간 그런 편이어서. 근데 작가님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만약에 제가 글쓰기가 더 좋아서 뭔가 그 마감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 내재시키어야. 마음으로 하면 다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마감이 그 문혜정 작가 다닐 때 웹소설 과제가 그 주마다 연재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플랫폼에. 원래 10회였는데 아무도 그걸 다 못하니까 사회 오해를 껴주셨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 주마다 똑같은 분량을 연재를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 5회 뭐 분량이나 10회 분량에 그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를 생각을 못해서 한 해 한두 회 다 몽땅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고갈된 거잖아요. 아, 약간 이거를 어떻게 그 분량을 채워나갈지 막 그게 너무 막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그 기안팔사나 이런 작가들이 이 연재를 회마다 일주일에 뭐 2회, 1회를 지속적으로 몇 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정말 못하겠다. 월에 기사 2개 마감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주마다 마감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드라마 이미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미 5화에 이미 갔는데, 다 이미 끝났는데 갔는데. 갑자기 맞아. 누구 죽였다 살렸다 갑자기 안 넣어도 되는 어디 네, 여행 네, 갔다 오고 갑자기 에피소드 약간 그런 늘어지는 느낌이 맞아요. 그런 데서 네. 나오나 보다. 음. 재밌다. 덕분에 네. 새로운 세계를 알았어요. 모든 마감에 음. 돈이 포함돼 있다.
저도 근데 어린이 작가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저는 데드라인을 그 마감일 전날로 항상 설정해놓고 그거보다 3일 전에는 이거를 시작을 하던지 아무튼 중간 단계고 일주일 전에는 아무튼 시작을 해요. 무조건. 항상 어떨 때는 시작을 빨리 하다 보면 빨리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뭐가 수정됐다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너무 빨리 이걸 회신을 했더니 저희 팀장님이 뭔가 제지를 하셨어요. 너 이렇게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면 너가 일이 없는 줄 안다.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묵혀놨다가 직전에 보내는 것도 이게 방법이다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일찍 시작해도 마지막에 내긴 해. 빨리 끝내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빨리 끝내줘. 그게 무서워요. 그 마감일에 그 못할까 제가 봐. 예상치 못한 일이 어. 생길 것 같은. 맞아. 그 그리고 실제로 항상 그래. 생기기도 해요. 맞아. 네. 실무에서는 꼭 생기잖아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문가면은 그 생각도 안 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제 자신을 못 믿는 거. 미리 해놔야 그렇게 믿는 편도 아니어서 왜 그럴까 저는. 갑자기 반성이. 좋아요. 그리고 좋았던 거는 그 태권도는 애기들에 관한 에피소드이고 또 바로 이후에는 요가로 또 나이 많은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게 상반되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았고 또 특히 그 태권도 이야기에서 젊은이는 어린이들의 뒷공무니를 쫓으며 튼튼해진다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도 좋았는데 여기서 이슬아 작가가 되게 그 운동을 혼자 집중하는 러닝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 다양한 연령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운동을 또 하잖아요. 정말 이슬아 작가는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약간 그 코로나 시대였다는 거를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 그 시대를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구나. 나도 정말 많이 좀 배워야겠다. 경험의 폭을 좀 많이 넓혀야겠다 이런 느낌이 많았었어요. 요즘은 또 춤 배우시거든요. 고사리 클럽에서 잘 추세요. 거기가 또 고사리 클럽이에요? 네, 고사리 클럽. 저 배우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서울이어가지고 매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있을 때 좀 할까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춤추려고 매주 서울 가는 게 좀 너무 오버스러워가지고 원주에선 괜찮아요? 1시간 거리인가? 원주에서? 근데 진짜 이분 여기에 항상 이슬아 작가님 있다. 아니다. 이슬아 작가님 거 항상 올라오는데 다른 이슬아 분들도- 작가가 맨날 올려요. 맞아. 항상 있다. 있다. 잘하죠. 약간 뚝딱이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의 웃으면서도. 플로우가 있어. 근데 이거 맨날 저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 배우고 싶어요. 서울에 있어. 이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할까? 돈과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 진짜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니까. 이분도 근데 그 드라마 작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안 나가지고 다 제안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이메일 쓸까요? 아, 저는 참 제가 한때 글쓰기 모임을 여러 개 많이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이사 친구가 하는 문의글방을 했었었는데요. 여기 영월편 다음 편에 혼자 영월에 갔다가 한동안 묵었다가 300평이 같은 넓은 데에서 있었다 친구 불렀댔잖아요. 여름에 지내셨던 네. 여기. 근데 그때 거기서 그때도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 줌으로 보고 있는데 이슬아 작가가 와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이런 그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 그 공간에 나도 괜히 경험한 것 같아서 좋다, 좋다.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랬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책 전반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되게 소소한데 마치 그리고 또 뭐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에서 자기 생각이 파생돼서 시작한 글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내가 평소에 요즘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스타일로 쓴다면 어떤 에피소드로 어떤 흐름으로 좀 이렇게 글을 써볼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은데 일단 다른 분들 갑자기 들은 질문이니까 제 거 먼저 하면 저는 평소에 글쓰기 메모를 해놓거든요. 주변에 웃긴 얘기를 듣거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어놔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 과장님이 어딘가를 주민분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차 타고 다녀왔는데 과장님이 하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주민분이 챙긴다고 과장님 운전하고 있는데 과장님 졸리면 주무세요. 이렇게 챙겨준다거나 책님이 과했다 이런 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곱슬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어르신 파마한 거예요? 이랬더니 파마가 아니래요. 자기 원래 자연 곱슬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곱슬이 나와요? 진짜 어르신 짱이네요. 이랬더니 자기 원래 멋쟁이여서 머리가 파마하는 게 좋아서 시시 평생 파마하고 지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미용실 못 가잖아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가만히 놔뒀더니 자기 머리 곱슬이 너무 예쁘더래요. 70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돈 버렸지 뭐야?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걸 또 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 적어놨고. 근데 혜지는 그 많은 경험과 듣는 에피소드를 글로 쓸 생각은 혹시 없어요? 혼자 조용히 네. 쓰고 있어요. 아, 그럼 오늘 끝내주는 인생 끝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책은 뭐였죠? 표 작가님 네, 책이었어요. 그럼 다음 책 차윤표 작가님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6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